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크라 종전 협상 종료 방향성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직전에 이 협상이 종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 수도에서 이 협상을 4시간 30여 분간 진행을 했고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이 오가기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할지 대표님 의견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배제가 됐고 EU가 네. 또 배제가 된 상황에서 사실 불리한 협상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EU의 나토를 가입을 허용을 하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에 대해서 대다수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제 찾아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또 연기시키는 그러한 조건인데 저는 네.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면 지금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대다수를 러시아에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나토 가입을 그냥 연기시키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호적인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종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했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시장은 앞으로에도 갈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러시아가 지금 가스라든가 원유 관련돼서 수출이 일부 제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의 제한을 좀 미국이 완화시킨다고 하면은 미국이 원하는 유가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압박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물가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결말을 짓고 싶지만 계속해서 ING 형식으로는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ING 형식으로는 남아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협상이 모두 끝난 거는 아닙니다. 오늘의 고위급 회담이 종료가 됐고 향후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하니까 역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겠고요. 그래도 유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밖에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소화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지금 보면 대형 기술주 실적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 정체성이 좀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가이던스의 중요성은 우리가 알아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낙폭과대를 빠르게 회복했다는 좋은 이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 전고점 돌파가 0.06%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고가 연출을 오늘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1, 2월 달에 부진했던 S&P 500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은 마련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기업 니콜라의 상장 폐지 우려라든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일단 지분을 매각을 하고 신규 편입을 했다는 그러한 이슈들도 많이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블랙엘 출시 곧 출하를 시작한다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테슬라가 그록3가 공개되면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챗GPT보다 성능이 좋아지는 흐름에서 본다면은 추가적인 이런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오늘 그런 빅테크 업종들을 중심으로 미들캡이나 스몰캡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도 있는데 최근 보니까는 매파적 입장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자산들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조금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한 여파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연준의 FOMC에 대해서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없다고 밝힌 점은 주가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오늘 그러면은 어떠한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장 마감 이후에는 옥시덴탈
실적 발표, 이제 에너지 기업이죠. 네. 발표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버핏의 뭐 애플 지분 매도가 조금 이제 진전이 됐다라고 하면서 신규로 매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맥주 관련 기업이었던 콘스텔레이션의 신규 매수 흐름, 그다음에 은행주들을 신규 편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종목 개별 종목마다 주목해야 될 점 아닌가 보고 있고, 지수를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버겁다면은 이렇게 개별주 위주로의 상승 스토리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좀 트래킹을 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개별주 위주의 스토리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옥시덴탈의 실적 그리고 이 워런 버핏의 지금 투자 동향도 저희가 좀 잘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세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강달러 기조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세 카드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뭐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얘기 나오면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정도로 네. 뭐 전략적으로서의 하나의 뭐 아이템이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치부하면서 국내 시장도 지금 2,600포인트 사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여파는 크게 이제 시장에는 뭐 일단 흐름을 이제 훼손시키기에는 뭐 아주 약한 아이템이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가능성들도 조금 열려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랬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1회에서 2회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달러화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한 1.6% 하락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2년도 9월에 이제 당시를 보면은 미국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어졌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5%대에 육박하는 금리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물가 리스크는 일부 그래도 잠재해 있지만은 미국 연준에서의 금리 사이클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 몇 가지 이제 저희가 뭐 포인트로 제시를 할 거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화면에서도 달러화 대비해서 10년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동일하게 나오는 점도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의 영향력은 이번 트럼프 2기에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연준의 부각이 좀 많이 파묻혔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뭐 협상을 했지만은 이 전쟁에 대한 종결 가능성들이 원유를 추가적으로 상승을 본다면 5에서 10달러 정도 상승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오히려 금리를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명분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하나 우리가 힌트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미국이죠. 우리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로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경기에 대한 모멘텀 회복이 뭐 종전 이슈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유럽 증시라든가 뭐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하나의 이유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이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딥시크의 출현 이후에 테크 섹터들이 미국을 제외해서 우리도 뭐 이런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들을 그쵸. 딥시크가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의 상승 랠리가 미국을 제외하고도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뭐 모멘텀적인 요소가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흐름에서는 지금 달러의 추가 약세를 본다면은 충분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제에는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일본이라든가 지금 위안화라든가 국내에서도 이 자국 통화의 강세가 달러 약세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추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은 추가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우선 트럼프 내각의 이 관세 카드의 영향력은 약해졌다라는 점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고, 딥시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시장에서 정말 쇼크로 인식을 했는데 그렇죠. 점점 긍정적으로도 소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빅테크 수장들을 불러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의 이 빅테크를 논할 때 이제
화력 얘기까지 나요. 그 정도로 강력한 화력이 지금 현재 진영용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 주가가 흐름 보니까 거의 5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 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중국에서의 인공지능 모델이 이 딥시크 출현 이후에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미국과 이제 이 중국의 AI 격차가 1년 안쪽으로 좁혀졌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MSCI 차이나 지수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항생테크죠. 행생테크 지수가 뭐 우리가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뭐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섹터들의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테크 형식으로 모아놓은 항생테크의 27%대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서 미국과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챗GPT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미국 증시에서 약 50%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13조 달러가 증가를 했다는 점도 우리가 앞서서의 그런 그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봤을 때 중국 증시도 이제 상승할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주의 이제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하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CSI 300 지수의 목표치를 지금 한 4,700포인트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3,9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의 상향 목표치를 계속 주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이제 선정 증시라고 해서 한국의 코스닥 증시하고 동일한 개념인데 그 지수가 상승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항생 빅테크 지수에 대해서 되게 좀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요.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뭐 샤오미, 비아디, 뭐 레노버, 시미까지 이렇게 신조어가 탄생을 했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저희가 좀 중국의 어떤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 빅테크의 강세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그럼 앞으로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저희가 좀 어느 쪽에 주목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월마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뭐 마이크로는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었다면 지금은 소비 지출의 간접 지표라고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20일 날 있는데 지금 주가 작년에 한 70% 올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6% 주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일단 월마트가 이렇게 좀 성공한 비결에는 과거에는 매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미지로 대표됐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이 고객층을 좀 넓히면서 월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소비층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뭐 식료품, 이 트렌디한 상품을 강화했고요. 고급 식료품을 포함한 프리미엄 브랜드 베리굿즈를 출시하면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에르메스의 버킨백의 짝퉁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짝퉁인 그 워킹백이 한 1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내세우면서 인기몰이를 했다는 점도 아마 주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봇주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월마트에서도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로봇 기술을 도입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실적 성장자의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봇 픽업이 가능한 매장을 현재 400개로 늘리겠다고 하는 목표도 세웠다고 하니까 월마트의 실적 발표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흥미롭습니다. 이 식료품은 고급화하고 가방은 또 이렇게 워킹백을 내놨다는 게 굉장히 좀 지금 소비자들의 어떤 동향을 월마트가 잘 체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번 주 실적 발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뛰어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죠. 네, 리커전 파마슈티컬. 이름이 좀 어렵지만 많이 듣게 되실 거고. 티커가 RXRX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 신약 개발 업체 하면은 과거에는 슈로딩거를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빌 게이츠가 초반에 투자를 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관심폭이 많았던 건데, AI 신약 개발 시장이 사실 1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성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에서 지금은 35%의 성장세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15%라고 하면 그의 2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커전 파마슈티칼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AI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플랫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섹터에서 그나마 못 오른 쪽이 의료 AI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캐시우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인터뷰에서 했는데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고속 대량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지금 빅데이터가 계속 모아질수록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가 좀 높아지면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들이 많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이 리커전 파마슈티칼 같은 경우는 뭐 대형 빅파마 업체죠. 머크하고 같은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협업, 이제 빅파마의 협업, 로슈라든가 산오피, 바이오 기업들이 공동 이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 결과가 이제 앞으로도 발표 예정인 게 많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3년도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AI 신약 개발 업체뿐만이 아니고 의료 AI 관련 진단 업체 뭐 나녹스도 있고 텔라다케스도 있는데 그중에서 텔라다케스가 최근에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300달러에서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진단이 이제 매출이 좀 감소되면서 주가가 하락폭을 보였지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이 헬스를 여전히 팬데믹의 유물처럼 취급하고 있지만은 조용히 현금 창출의 기계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텔라닥 헬스도 바닥권에서 일부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올해 안에 흑자 전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주목하자는 말씀과 함께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다가 뭐 조금 쉬어갔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인텔입니다. 네. 이 내용 짚어주시죠. 인텔은 뭐 사실 지금 대만 반도체 업체에 굉장히 비판적인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대만 TSMC가 워낙 잘 나가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을 가져가라 너네가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SMC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그런 기술력을 이전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TSMC의 핵심 이제 그 인텔의 핵심 사업부를 TSMC가 파운드리는 가져가고 한 20%로 이제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브로드컴이 설계 쪽하고 마케팅을 가져가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텔의 주가 사실 반등폭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바닥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TSMC 입장에서는 뭐 해외 부실 기업을 지분을 인수할 이유가 없는데 압박 때문에 지금 인수의 가능성들이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텔의 주가가 일부 슈팅이 나온다면은 저는 조금씩은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 일부분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인수가 된다고 확정이 나오면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 가능성 검토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텔 앞으로 이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 슈팅 시 수익 실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